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찐 슈퍼개미 배진환 대표님을 모시고 투자 비법을 알아내고자 제가 질척거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질척거릴 수 있는데 양해 좀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락해 주신 걸로 알고 이렇게 제가 배 대표님의 이게 영상 이런 걸 쭉 보면서 씨앗 머니 1억은 가지고 이제 어떤 자산을 이제 늘려가야 된다. 물론 이제 1억이 되기까지의 또 이제 노력도 필요하지만 왜 1억이라는 돈을 강조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경험상 얘기한 거고요. 제가 그때 뭐 30대 뭐 전후로 거의 한 1억 이런 시드머니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 후로 제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벌면서도 그 돈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불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 소득이 아닌 그러니까 이게 자산으로 계속 소득을 일으키셨고 예. 그러신 거예요.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돈을 벌어주는 그런 뭐 시스템을 그렇게 됐는데, 예. 근데 그분은 사실 저는 뭐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가능했다고 보고, 근데 1억이 달성이 되고 나면 이제 기존에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봐서는 다 써도 된다. 제 경험은, 왜냐면 나는 그걸 쓰면서도 했으니까요. 대신에 그거를 운영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좀 괜찮았으니까 그게 뭐 10년에 10배수 되는 금액이 24.6%가 될 거예요. 네. 그 정도 되면은 그게 10년에 10배가 돼요. 그럼 1억이면 10년이면 10억, 20년이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20년이면. 그래서 물론 뭐 퍼센테이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15%뭐 30% 이게 꾸준하게 이렇게 벌어 나간다면은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렌 버핏 할아버지 되면 그만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살면 네, 오래 살면은. 배 대표님은 더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죠. 또 각도기님한테 또 열심히 또 자전거도 배우고. 그래서 각도기님은 어디 가나 자전거 홍보대사였으면 각도기님을 모델로 뽑아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있으면 자전거에 또 빠져들 것 같아요. 저는 그래. 각도기님 때문에. 예, 아무튼 그렇게 하면 또 허벅지가 굵어져서 또 뭐요, 또 건강해지고 또 이러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또 허벅지가 다다 이러더라고요. 뭐가 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 그러니까 보통 개인들이 이렇게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대표님은 1년에 목표 수익률이 얼마 정도 잡고 투자를 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뭐 20%만 넘게 준다면은 솔직히 뭐 꾸준하게 수익 낸다면은 그냥 다 맡길 수 있으면 다 맡길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뭐 다른 스트레스 안 받고 뭐. 근데 저는 꾸준하게 수익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뭐 상상 이상의 수익률을 많이 내왔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최근에 뭐 HMM으로 이렇게 저희 두 분께서 대답을 나누시는 것도 봤는데 개인 단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와 정말 부럽다라고 하는데 내 계좌를 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엉망진창인 계좌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손해나지 않고 한 뭐 15% 2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가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건데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뭐 자기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회사를 분석하는 게 우선이겠죠. 이 회사가 네네. 이제 앞으로 뭐 성장할 기업인지 아니면은 뭐 주가가 오를 기업인지 뭐 배당을 얼마나 주는 기업인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분석이 끝나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심리인 것 같아요. 마음인데 대부분 다가 그 마음을 못 이겨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는 제일 중요한 게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마음을 못 이겨내서 결국은 때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왜냐하면 특히 자기가 사서 주가가 빠지거나 또 아니면은 뭐
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때 결국은 조금 오르거나 본전 오거나 이러면 이제 다 대부분 다가 다 팔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회사를 다 분석해 놔놓고 심리를 못 이겨서 그렇단 말입니다. 최근에 오늘도 내가 뭐 우리 여기 구독자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하나 해왔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회사를 보니까 엄청 좋은 회사를 세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도 수익을 못 내고 판대요. 항상. 그걸 보니까 그건 결국은 멘탈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회사의 성장성이 계속 있든지 회사가 있든지 나는 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소 목표 수익률이 100%예요. 100%. 처음에 이제 어떤 종목을 살 때 네. 나는 100% 100%를 날 수 있는 종목만 골라요. 골라서 그럼 100%날 때까지는 안 파는 거죠. 물론 뭐 중간중간에 뭐 조금씩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걸 심리를 못 이겨내면 그냥 차라리 아까 했듯이 조금 팔고 싶으면은 일부만 매도 일부라도 팔아놓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걸 다 팔아보지 말고 조금이라도 팔아보고 그럼 또 떨어지면은 조금이라도 사고 이런 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꼭 다 대응하지 말고 일단 100% 목표 수익률을 잡고 조금씩 만약에 진짜 내가 팔고 싶은데 이러면은 다마 5%라도 팔아보자. 뭐 10%라도 팔아보자. 이 정도 대응하다 보면은 100%는 충분히 나고 그럼 100% 이상 난 거는 내가 다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1000%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냥 다 먹으려고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못 버텨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개인들이 이제 하는 게 분석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종목은 100% 정도 갈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날 어떤 여러 가지 뭐 정치 이슈나 뭐 테마가 붙든 뭐 상한가를 한번 쳤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땅을 치는 거예요. 내가 살라 그랬는데, 얘가 이미 올라 버렸어. 배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그래도 그 종목은 사십니까? 아니면 얘는 내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나중을 기약을 하십니까? 제가 이런 경우가 100만 21 될 겁니다. 100만 21 되는데 이제 한 번 더 100만 22. 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만약에 사고 싶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진짜 사고 싶으면 한 주, 뭐 10주, 완전 1000주 사고 싶으면 100주라도 그냥 예를 들면 진짜 사고 싶으면 사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떨어지면은 땡큐 하고 이제 더 사는 거고 심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떨어지면은 어차피 100%갈 종목이니까 만약에 못 샀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초코벤 뭐 보내는 수준 보내놓고 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러면 이제 초코벤 보내놓고 떨어지면 이제 감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레이더 안에 들어오면 다시 그러면 이제 100만 한 세 번째 정도 질문인데 이런 거죠.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뭐 강성 주주가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최근에 이제 뭐 두산중공업 뭐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몇 년 동안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최근에 올라와서 이제 플러스가 되자마자 이제 탈오겠다 네.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러면 내가 어찌됐던 앞으로 이 회사는 100% 정도 수익이 날 거라고 샀는데 진짜 한 반토막이 나거나 이런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견뎌내십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돈이 생기는 그쪽을 계속 사모으는 거죠. 회사가 확실하다 그러면 네. 그래서 뭐 아니면 다른 제 같은 경우는 종목이 뭐 많으니까 예를 들면 종목 이게 수익이 나면 다음에 그 종목을 사모아요. 제 같은 경우에 보통 대부분 다 물타기 하지 말라 네. 또 뭐 이러는데 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확신을 가지고 물타기를 해요. 그래서 단가를 낮춰놓고 어느 정도 차라리 진짜 그러면은 오히려 평균가가 왔을 때 그럼 그거 수량을 조금 줄여놓으면 되지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도 막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해줘요. 그럼 사서 원금을 낮춰놓고 그 오면은 뭐 원금 오면은 평균 단가에 오면은 그것만 팔아라. 그러면은 네가 반은 원금을 해서 하고 단가는 낮추는 거다. 확실히 이게 실전 투자자여서 그러신지 직접 해서 이제 수익을 나셔서 그런지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무조건 물타기는 안 된다, 무조건 불타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하라 그러고 저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러면 보통 한 1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개인 단에서 네네. 이제 시드 머니를 열심히 아끼고 이렇게 해서 뭐 종목 수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가는 게 저는 1억 이하면은 네, 1억 이하면 한 종목 하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1억 이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강의도 그렇고 오히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이렇게 해서 얘기해요. 한 바구니에 담아라.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 보통 본인이 집을 살 때 네. 한 채 사는 10채를 다 사진 않잖아요. 네네. 제일 또 역세권에 똑똑한 집 내 금액에 맞는 종목에 집을 골라서 네. 사잖아요. 근데 종목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사놓고 이게 이거 주식을 갭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지난 큰 수익을 못 내는 것 같아요. 내가 해보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맨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 너희 종목들 막 이것저것 사가지고 막 내동매매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야 그렇게 하면 큰 돈은 절대로 못 벌어. 하나 먹을 때 제대로 먹어야지 돈을 벌어. 근데 이게 시간은 조금 차이는 있었어요. 왜냐면 이 종목이 갈 때가 있고 저 남들 가다 보면 근데 남들 가는 동안 내 거 못 가니까 사람들이 맞절부절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거 팔고 저거 또 네, 올라가서 맞습니다. 탈타고 이런 분들이 나는 맨날 우리 직원들을 맨날 보고 있어. 야 그렇게 하지 마 하는데도 맨날 앞에서 보고 있어요. 그럼 저도 자주 각도기님 만나는데 집에 가면 맹 있잖아요. 아 맞아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고 왜요. 저도 맹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종목 추천드리는 게 정말로 그러면 한 종목을 살 때 제가 첫 투자 종목을 어떻게 했느냐 생애 첫 투자 종목을 살 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 거냐 그냥 골몰하게 생각을 하다가 전 신문에 있는 2,000개 종목을 다 뜯다 봤어요. 다 뜯다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트렌드는 이쪽으로 변화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종목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2,000개 중에 하나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참 이렇게 거저먹으려고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데 네.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최근에 막 고민해 보시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종목을 찍어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뭐 AI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많은데 배 대표님께서 정말 이쪽 섹터는 딱 한 섹터만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저는 원래 섹터가 우리 채널에서 섹터를 이렇게 한 번씩 올려줘요. 올려서 이제 앞으로 뭐 이제 트렌드가 변화되는 섹터.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우주항공하고 그다음에 UAM 뭐 앞으로 이렇게 도심 항공 UAM 그다음에 메타버스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 기획 의도가 그거였어요. 메타버스를. 왜 기획 의도가 뭐냐면 앞으로는 모든 강의나 배우면 이제 오프라인 시대는 끝났다. 그냥 바로 앞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가르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기기나 장비는 나는 하드웨어 업체들이 다 만들어줄 것이다. 그건 나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내 플랫폼이었어요. 처음 시작한 게. 이게 뭐 꽤 됐죠, 기간은. 기간은 꽤 됐는데, 일단은 이게 타이밍이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맞죠. 타이밍을 잘 본 것 같아. 근데 내가 뭐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게 지금의 줌이 시대고, 코로나 시대가 오고, 이 시대가 벌써 생각보다 빨리 열린 거예요. 네. 그 방금 뭐 UAM이나 아니면 메타버스나 아니면 우주항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서학개미라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쪽에 해외 투자는 하시나요? 네. 자산의 어느 정도 부분을 이게 지금은 이제 거의 없는데요. 또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 정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 제가 요즘 막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똑똑하신 분이 나와갖고 자산 배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한국 비중은 한 15% 하고 채권은 얼마고 해외 비중을 한 30-40%는 해야 된다 그러시는데 왜 그분들을 말씀을 안 들으시고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잘 모르니까 솔직히 분석을 하기가 어렵고 나는 이제 한국 주식을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거기가 사실은 더 잘 아는 거죠. 네. 더 잘 알고 또 미국은 뭐 분석뿐만 아니라 또 세금 문제 또 여러 가지 밤에 어떤 11시 돼가지고 또 주문 넘어서 주문했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미국까지 또 투자를 해. 그럼 코인도 안 하시겠다 맞죠? 코인도 안 하죠. 예. 뭐 그래서 그런 데다가 저는 이제 딱 하나 용도로 처음에 투자를 했던 거는 뭐냐면 해지용. 해지용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벤트가 왔을 때. 뭐 예를 들면 중국만이 갑자기
뭐 폭락장이 왔다든지 미국만의 뭐 폭락시가 왔다든지 이럴 때 하거나 아니면 폭등장이 왔을 때 제 같은 경우에는 장이 계속 장에 대해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엄청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좀 곧 오겠지 하고 사실은 그 빅스 지수라고 혹시 아세요? 네, 공포지수. 공포지수를 그것도 울트라 빅스 지수라고 있어요. 울트라면 2배로 뭐 사는 울트라 빅스 지수 사서 그걸 계속 사 모았어요. 근데 샀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시장이 계속 좋았으니까 그래서 사 모으다가 이제 코로나가 딱 결국 터져서 그때 팔고 이제 완벽한 해지를 하셨네요. 보잉 주식을 샀었죠. 보잉 주식을 샀는데 그냥 반대로 시장은 오히려 남들이 뭐냐면 비행기에 사나 안 망할 일 없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결국 비행기는 다 타고 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오히려 반대의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는 어느 정도 해지용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거지 거의 대부분은 이제 국내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생기면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네. 주식도 한 적이 있고 네.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말 나왔으니까 요즘 뭐 미국, 중국 중에 그냥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그래도 지금은 투자하기가 물론 한국이 훨씬 더 배 네. 대표님한테는 적합하지만 일단은 뭐 저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중국 주식이 훨씬 싸죠. 싸고 또 물론 성장성도 물론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뭐 중국 주식에 지금도 사고 싶은 주식이 꽤 많아요. 근데 많은데 뭐 나는 이제 이게 신경 쓰기 귀찮고 또 뭐 세금 신고 또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싼 회사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주식이. 정말 돈이 많아지면 세금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인 건 맞죠? 뭐 저는 세금 내는 건 안 아까운데 예, 안 그러니까 아까운데 신고 자체를 신고가 막 저는 종목도 뭐 세금 신고하는 종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귀찮더라고. 그러다가 저것들이 다 빼가가지고 차라리. 그러니까 내라고 하면서 날라와요. 뭐 샀는지 뭐 이렇게 다 보내줘요. 막. 근데 아니 그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매기가지고 하는데 내가 오히려 보면 빼먹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빼먹은 것도 걔들이 빼먹은 것도 우리가 다 찾아가 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내가 잠깐 하고 까먹잖아. 그럼 나중에 가산세까지 다 떼서 나와. 그래서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전산 다 해가지고 그냥 때를 부리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뭐 죄송합니다. 지금 아닙니다. 지금 세금 신고 기간이어서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 중에 그 매출액이나 이런 게 좀 높으신 분들은 아마 성직신고 대상자들이 신고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 이렇게 조회를 한번 눌렸더니 제가 까맣게 있었던 한 1,000원 정도 든 통장에 있는 몇 원까지도 뭐요 합계가 다 돼갖고 이자 소득세라고 이렇게 다 계산이 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조금 이제 시스템이나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수월하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맞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개인들도 차트 분석을 해야 되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1억 미만인 것 같으면 한 종목에 몰빵 쳐라. 정말 분석을 잘해서 그런 거 같으면 그래서 2배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차트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그 말에 공감을 해요. 근데 제가 또 사실 뭐 가치 투자가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회사 분석이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그 차트는 저기 매도와 매수를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점일 때 좀 더 살 수 있는 거나 이럴 때 차트를 활용을 하고 또 반대로 특히 보통 사람들이 매도를 잘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매도를 잘 못하는데 매도할 때 이 차트를 좀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팔아야 될지 꼭 예를 들면 우리 앙드레 코스탈리 주가와 강아지가 얘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게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회사가 물론 내가 이 회사가 성장한다고 보고 샀지만은 예를 들면 뭐 카카오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카카오 팔아야 돼요? 카카오다. 근데 너무 이렇게 근데 그게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내가 차트상으로도 어느 일정 부분이 나왔다고 팔았다고 해서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만 놓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은 일부는 대응하고 일부는 그냥 차트에 만약에 뭐 깨지는 부분이 나왔다 이런 부분 그러면 대응을 해서 또 다시 밑에서 더 살 수 있는 되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차트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수단으로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러나 잘못하면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차트는 그래도 알아두면 70%에는 이기고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30%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70%는 맞을 때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확률적으로 20%가 더 유리한 고지에서 투자를 하게 되니까 나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 회사를 분석하고 이 회사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도 하려면 그 차트나 이런 공부도 하면 개인 단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제 배 대표님의 이제 생각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차트 공부를 한 번도 안 했고 유일하게 본 차트 분석이 배 대표님이 하신 제가 또 제가 차트는 가장 쉽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분석을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제가 이 생각 이거 듣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나? 네. 사실 제가 네, 그런 네. 마음으로 이제 들었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그걸 이제 분명히 이렇게 보조 수단으로서는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네. 또 오히려 잘못하려면 그 독이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분석이 잘 돼 있으면은 그리고 뭐 솔직히 성장하는 기업도 내가 바쁜데 차트를 못 보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괜히 뭐 어중간하게 배워서 뭐 하다가는 그냥 종목 다 날리고 또 좋은 주식 다 날려먹고 후회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를 먼저 분석하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뭐 1억 미만 때는 이제 한 회사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자산이 이제 10억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100억대가 되거나 이러면 자산 배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일반적으로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배 대표님께서는 뭐 자산 배분, 제가 이렇게 공부한 바로는 부동산도 크게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는 걸로 제가 네. 들었거든요. 네. 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뭐 금액별로 보니까 나이별로 말하는 거예요. 뭐 금액별로도 말씀해 주시고 나이별로도 제가 시간 오늘 많아갖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을 이제부터 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짜는 게 중요해요. 네네. 나이별로 짜는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특히 이제 20대? 네. 20대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 투자 100%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생각엔 동의를 합니다. 20대, 30대까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30대까지. 30대까지는 거의 내가 봐서는 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 앞으로 버는 게 더 많으니까 그거는 버는 족족 주식 투자를 사모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 어차피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또 가치 무슨 자산 가치는 다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40대부터 좀 하물며 집은 하나 만들어야 된다. 집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40대는 그렇고 50대는 다른 자산도 좀 있으면 좋다. 다른 자산이라면 뭐 일단 골프 회원권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가요?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뭐 사실은 예. 뭐 잘못하면 소멸될 수도 있으니까 50대부터는 현금성 자산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현금성 자산. 현금이나 아니면은 뭐 채권 국채라든지 현금, 금 뭐 이런 것들을 뭐 요즘 뭐 금을 꼭 현물로 보유 안 해도 되니까 네네. 뭐 선물이라든지 ETF 뭐 이런 상품을 사셔도 되니까 그런 거 뭐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50대부터는 그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이제 금액 대비해서 그 예를 들면 한 3억대에서 5억대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걸로도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쯤도 주식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배 대표님의 생각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맞다 틀리지는 원래 없는 거니까. 뭐 3억인데 30대면은 당연히 그걸 주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예. 60대면은 아니, 그거는 그렇죠. 그거 다 쓰면 잘못하면 이게 노후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내가 봐서는 한 1억 정도만 하는 게 맞겠죠. 1억 정도 투자는. 보험 같은 건 넣으십니까? 원래 제가 들은 거로는 부자는 보험 필요 없다. 아프면 돈 주고 병원 가면 되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배 대표님은 저는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좀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나는 솔직히 20대는 솔직히 보험 들지 마라 이런 주의예요. 제 생각은.
그 자동차 보험 넣고 예. 왜냐하면 이 보험으로 들다 보면은 이게 내가 솔직히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불어나요. 보험에 다 들어가 있다 보면. 네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입을 해요. 그래서 대신 이제 잘 해야 되겠죠. 투자를. 근데 뭐 투자해서 날려 먹어봐야 오히려 보험이 있는 게 훨씬 나은 건데 그 투자를 잘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좋은 회사, 좋은 전제하에서는 이 20대는 사실은 뭐 왜냐면은 그거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리고 또 요즘 보험 제도가 엄청 잘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보험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20대는 굳이 보험을 들 필요 없다. 그리고 뭐 제 같은 경우는 원래 또 사실은 뭐 어릴 적부터 이제 보험 막 들었다가 해약하고 이런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보험은 다 사실 필요 없잖아요. 네. 필요 없으니까 집에 찾아오면 딱 뭐 들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하나 일단 실비 정도, 실비 보험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는 사실은 뭐 하나 뭐 왜냐면 뮤추얼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수익이 더 잘 내니까 굳이 뭐 해가지고 그렇고 또 그걸 뭐 내가 죽는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삶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이제 일단 그래서 몰라.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진짜 필요한 사람은 40대, 50대 그분들은 내가 봐서는 왜냐면 내가 잘못됐을 때 내가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분들은 들은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잘못되면 이제 내가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가족들한테 뭔가를 남겨줘야 되는데 없으면 그런 분들은 필요하지만 20대, 30대들은 가족이 아직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분들은 굳이 뭐 일단 제가 이거 아닙니다. 저는 배 대표님이 방금 하신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 게 제가 20대 이제 초중반부터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해갖고 보험을 굉장히 많이 넣고 30대 후반에 이제 해약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 딱 든 생각이 앞으로 내가 10한 5, 6년을 넣었는데 나머지 20년을 이 금액을 계속 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되게 많이 버거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약을 하니까 이게 무슨 내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한 주식도 아니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제가 이제 해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험은 딱 필요한 나이대에 필요한 금액만큼 끝까지 안 깨고 넣을 수 있는 금액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화재 보험이나 이런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 보험들은 넣어야 되지만 개인한테 드는 보험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보험 제도는 워낙 잘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투자 금액으로 오히려 늘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존니 대표님을 이제 만나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존니 대표님을 옛날부터 이제 쭉 이렇게 책도 그분이 쓰신 걸 이제 여러 편 읽어보고 했는데 많은 부분에 뭐 사교육비를 줄여서 투자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100%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차 없이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뭐 벌었으면 좀 써야지라는 생각도 하는데 가장 이제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 현실이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식은 파는 거 아니다,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뭐 그 예로 이제 삼성전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의 말씀에 그러니까 비난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환경이랑은 좀 맞지 않는 조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사람과 또 종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뭐 예를 들면 진짜 좋은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꾸준하게 계속 사모아야 되죠.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뭐 성장성이 이제 좀 떨어질 것 같다. 뭐 떨어질 것 같다. 뭐 진짜 그렇다면은 진짜 빠져나와야 되죠. 근데 그걸 성장하지 계속 기업이라는 게 솔직히 뭐 100년 동안에 살아남은 기업이 사실 뭐 많이 없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맞고 아닌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투자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또 뭐 그 사람의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내가 뭐랄까 환경에 따라서 전업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매매나 좀 자유로운 사람들은 뭐 아까 해서 차트 대비 뭐 해서 그런 때 조금씩 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뭐 그렇지 않은 직장인들은 좋은 회사에 계속 그냥 월급 받는 쪽 사모하는 건데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틀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 사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럼 이 경제가 안 돌아가죠. 맞죠. 저는 왜냐하면 아니
써줘야 또 기업이 살고 또 나라에 또 살고 모두가 부강해지는 거죠. 서로 이게 경제라는 거는 선순환이 되려면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특히 돈이 많이 번 부자들이 많이 써줘야 또 물이 떨어져서 또 이렇게 낙수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산 불을 일으키는 거고. 저도 어느 부분은 그럼 벌었으면 좀 써줘야 뭐 네, 기분도 맞습니다. 좀 좋아지고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또 부는 거고. 그래, 플렉스도 한번 하고 이래. 맞습니다. 네. 그냥 뭐 플렉스 하러 요즘 근데 명품 사러 가면 매장에 물건이 없어서 못 산다고. 물건이 없어요, 진짜.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증여까지는 아니지만 자식의 경제 교육 네네. 대표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자녀분들한테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거죠. 내 대에는 부자가 안 되더라도 내 자식 대에는 부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뭐 저는 이제 원래 좀 어릴 적에부터 힘들게 컸고 또 금융으로서 또 이렇게 큰 돈을 또 이뤘다 보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빨리 하면 가르치면 빨리 가르칠수록 좋겠다 싶어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물론 증여도 하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주식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가 또 용돈 받은 걸로 용돈 받을 때마다 그걸로 또 계좌를 자기 계좌를 또 따로 만들어서 또 계속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나는 정말 이 교육은 괜찮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꼭 주식 투자가 아니라 산업의 사이클 어떻게 변화되고 또 기업이 왜 이런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물론 창의적인 것도 생기지만은 또 이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가 사회에 기여하고 그게 또 선순환이 돼서 결국은 뭐 세금, 나라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걔가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이제 지식을 알게 되면서 지금 하여튼 주식 얘기를 많이 해요. 집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아들이 제가 자기 얘기 여기서 하는 거 되게 싫어하던데 그럼 지 사정이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은 저보고 뭐라 그러냐? 아빠는 말만 하면 돈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런 의도로 하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배 대표님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100% 이렇게 공감을 해주나요? 아니면 아빠 너무 그런 쪽으로 얘기하지 말고 BTS 얘기도 좀 해줘 이런 얘기를 하진 않나요? 이제 딸하고 아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은 이제 오히려 그런 공감을 하는 편이고 딸은 이제 그런 쪽이 뭐 주로 가수 나는 뭐 여자 뭐 BTS 뭐 이런 것들 좋아하고 그게 좀 다른데 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기는 이제 내가 자수성가를 하는 거니까 자기는 무조건 자수성가를 한대요. 자기는 뭐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아도 자수성가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 트럼프도 혹시 자수성가한다고 뭐 맨날 책에서는 그렇게 쓰였던데. 아버지한테 많이 물려받았다는 걸로 들었는데. 어쨌든 물려받았다. 자기는 자수성가를 했다고 뭐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는 자수성가를 하겠다고. 뭐 나는 하나도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그런 거는 대견스럽고 또 너무 또 거기에 물려주는 것도 나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어느 정도만 해주는 게 걔한테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반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성별도 조금 다르겠지만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교육 콘텐츠도 분명히 제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무슨 아카데미였는데? FSA라고 예. 파인 스타트 아카데미라고 진짜 좋은 스타트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스타트로 굿 스타트를 해보자. 그러니까 사회에 나왔을 때 내가 원래 뭐 유대인들은 뭐 13세 때부터 정렬을 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그걸로 뭐 사회 기반을 마련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학원비에 다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몰라 내가 봐서는 어느 정도 부분은 뭐 금융 지식을 가르치든 아니면은 어느 정도 부분은 금융을 정리를 하든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일찍부터 할수록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슨몬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거기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꼭 들어가셔갖고 보시면, 물론 다들 각도기 TV를 이제 보시고 또 이제 서로 이렇게 쉐어,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각도기 채널보다 훨씬 구독자 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좀 이렇게 모셔와야 되는 부분들이 계셔갖고. 아니, 저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너무 좋은 내용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업자한테 가서 가장 호구되는 방법은 싸고 좋은 집 구해주세요라고.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슨 말이지라고 했는데, 야, 싸고 좋은 집 있으면 지 자식 주지, 자기 하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배 대표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어떻게 싸고 좋은 집 좀 알려주세요라는 진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요, 정말 이렇게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러면 그 안에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계시는데, 성공이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니 얻은 것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네네. 잃은 건 어떤 건 것 같습니까? 잃어버리는 것. 잃어버린 거. 건강? 건강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몸이 조금 아무래도 좀 축이 났겠죠. 또 저도 사람 만나고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술도 조금씩 먹고, 그러면서 또 오히려 뭔가 보조식품을 다 먹어요. 건강에 쳐놓고 다 먹고 그래갖고 또 운동 열심히 하고. 아니 뭐 부자들도 비슷하네요. 뭐 저희랑 사는 거.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잃어버린 거는. 혹시 이거 뭐 진짜 좀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부자가 되면 옛날에 뭐 흔히 말하는 남자들끼리 불알 친구, 어릴 때 친구들하고 소원해지거나 그러시진 않으십니까? 네, 저는 뭐 사실 엄청 되도록이 뭐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만나고, 또 뭐 예를 들면 저는 지방이 고향이다 보니까 지방 가면 또 친구들 만나고, 서울에서 진짜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죽은 친구는 진짜로 맨날 매년마다 어디 해외여행 같이 가고 막 이렇게 진짜로 놀던 친구였는데, 뭐 골프도 같이 치고, 하여튼 뭐 거기는 이제 공기업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좀 경제적이 여유롭지 않지만 제가 막 같이 이렇게 맨날 같이 놀러 다녔어요. 근데 하여튼 너무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친구를 이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얼굴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지금 진짜 제일 좋은 친구를 이런 게. 또 새로운 친구를 또 한 명 또 얻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안타까워. 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제 주변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지금도 계속 밤마다 이렇게 생각나고, 무슨 기회가 비슷한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